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스트입니다. 네, 두 배속으로 들으시고 좀 더 크게 들으시면 잘 들리실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의 표준 세종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종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시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제가 좀 진짜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정재승 교수님이 이제 마스터 플래너 이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한번 쭉 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먼저 보시고 제 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세종 스마트 시티의 철학과 비전부터 핵심 요소, 추진 전략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스마트 시티의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세종 스마트 시티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지가 정의가 되어야지 일이 하나하나 잘 진척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큰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스마트 시티의 가치와 철학을 알아보기 전에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종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 시민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데이터한 뒤에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예측적 서비스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이건 구체적 예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세종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미래 도시의 모델은 탈물질주의, 탈중앙화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어우러진 모습인데요.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정부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타양을 중앙화를 언급했다는 것이 혁신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기반 자체가 이런 스마트 시티나 이런 4차 산업 기술에 근거하는 것들은 대부분 좀 중화를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성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탈중앙화가 가능할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이거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기술적인 측면이 좀 더 바로 와닿을 것 같아요. 이런 관념적인 측면이나 이런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그래서 당장에 어떤 식의 기술들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론 쪽에서 스마트 시티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그 지금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을 이 전반부에서 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대도시 중심으로 몰리면서 여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시가 점점 집적화되어 가면서 환경오염, 교통체증,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잃어가는 현재 도시에 다시금 지속 가능성을 불어넣어주는 핵심 요소들, 청정 에너지를 확보한다거나,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거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 스마트 시티의 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점차 행복을 잃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도시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세종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을 좀 더 좁혀서 세종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종의 경우 기본 구상안이 발표된 뭐 2018년도 기준으로 거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런 리서치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나왔던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들과 세종시 자체의 이슈를 포함을 해서 세종시 스마트 시티의 철학이 아래에 보시면 도출이 됩니다. 바로 이제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이것이 바로 세종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고 있는 철학인데요. 이러한 가치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 이렇게 총 7개의 혁신 요소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혁신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빌리티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이동수단들인데요. 이동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빠른 물류 이동 등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미래형 모빌리티가 도입되면서 개선되는 부분도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 안정적인 응급 대응 및 환경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교육 파트입니다. 교육 파트의 경우에는 저 자체도 여러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혁신 학교들의 모델도 많이 봤어서 가장 익숙한 내용이긴 한데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비판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창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공간 설계부터 해가지고 교육 시스템까지 짜임새 있게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와 환경입니다. 기존의 도시는 환경, 자원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축하는 스마트 시티는 에너지 자립, 친환경 분야에서 더욱 힘을 주어 구축을 한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정부적인 측면에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나 효율적인 행정, 정보 관리부터 이제 여러 도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도시 문제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설계, 건설, 관리에도 유용함을 더할 것으로 보이는데, 디지털 트윈 파트는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었던 전주 스마트 시티 쪽에 좀 더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주 스마트 시티 자료는 제가 아래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이번 다음에 다룰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 쪽도 디지털 트윈 파트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와 쇼핑이고요. 이쪽 파트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 기술들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일자리입니다.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스마트 시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래로 빠졌네요. 어쨌든 스마트 시티는 그쪽에서 이제 스마트 기반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조를 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업무 환경,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스타트업 대기업 공생, 투자하기 좋은 기업 환경들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간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종 스마트 시티 입지 현황은 세종시에 있는 5-1 생활권에 조성이 되는데요. 세종시 대장은 2생활권 쪽인 세롬동, 나성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 5생활권이 이렇게 추후에 조성이 되고 시간이 좀 오래 많이 걸리겠지만, 스마트에 대한 그런 도시의 이슈들이 좀 더 니즈들이 강하게 이제 어필될 시점에는 좀 더 다른 형식의 그런 공간 구조나 다른 형식의 그런 위계 구조가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공간 구조는 리빙, 소셜, 퍼블릭 구조로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 구성이 용도 지역이 구분되지 않는 도시로 요즘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비욘드 조닝, 국토부에서 미는 복합 용도 구역, 공간 혁신 구역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미래 도시에는 주거, 상업, 산업이 두루 어우러진 곳이 많아지겠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시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기술보다는 인문학적인 감성을 내세우는 측면으로 설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략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시민부터 해서 다양한 산학연이 합심해서 뭐 조성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잘 난다고 하면은 앞에서 언급했던 탈중앙화 기반의 스마트 시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인접 도시와 네트워킹도 강화해서 시너지를 낸다 하고요.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가 좀 더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일 수 있게 구축한다고 하십니다. 디지털 파트는 좀 간단하게만 기술되어 있어서 아래 내용을 한번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제 쪽도 최대한 푸는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수출 전략도 잘 짜져 있는데 잘 구축이 되어서 사우디에 있는 네옴시티로도 잘 수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래생까지 파트를 보면은 세종 스마트 시티의 전반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된 겁니다. 양도 꽤나 많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한 번에 이야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미래의 도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 스마트 도시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